자, 여기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3층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요약하면 두 팀이 미묘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중에 두 사람이 희생자가 나왔다. 맞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다시 한번 장난질을 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하무열이라는 형사는 미간을 손으로 짚은 채 몸을 벽에 기댔다. 희생을 막지 못할 면목이었습니다. 자책은 집어치워. 저쪽 팀도 송장 치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 2명째라는 사실에 만족하자고. 그보다는 앞으로의 사건을 막는데 주력하지. 네. 하무여 씨, 당신도 저 순경, 뉴티엔 씨처럼 범인에게 원한을 산 사람입니까? 슈 씨가 경계심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나같이 질긴 형사는 모든 범인에게 원한을 사는 법이라네. 한번 물을 먹인 놈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형사는 다시 태연이라는 순경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나저나 혹시 총소리를 듣거나 총을 발견한 사람은 없나? 총소리? 그래,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총이 없어졌거든. 총이 사라졌다는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예 선배는 현장에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총을 휴대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말했잖냐.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현직 형사가 내건직인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녔다. 재밌군. 범인이 그 총으로 댁의 머리를 날려버려도 제비가 좋으실까? 뭐야? 형사의 빈정거림에 기자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좌우당간 그 총을 찾으려고 증거를 모아 습격당했어. 정신을 차리니 암묵천지에 갇혀있더군. 뭐 어째저째 나오긴 했다만. 잠시 정막이 흘렀다. 뭐야 선배? 순간 멍해졌던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젠장, 클로르포름 때문에 이 모양이야. 클로르포름? 그건 마취약 아니야? 그래, 날 기절시킨 약이지. 심하게 당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렇다면 지금 형사님의 상태는? 형사님이라니 간지럽군. 그냥 무열씨라고 불러. 그게 별로면 무열 오빠라든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죠.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까칠하긴. 무열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실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기 힘들어. 게다가 기억도 온전하지 못해. 이것만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쳇, 기껏 경찰이 더 늘어나나 했더니 이 모양이라니. 그래도 자네보다는 쓸만할 거야. 자네가 50명 정도는 모여야 겨우 이 모양의 머리가 되겠지. 말을 마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허강민의 두 번째 불꽃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군. 모두 자기 죄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이거 참 아니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얌전히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거기 아가씨. 네, 저요? 무열씨가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이제부터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 형사님을? 아니 무열씨를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혜연씨가 다가왔다. 무열 선배, 저는 이제 자네는 경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달라고? 내 스타일대로만 가다간 또 싸그리 죽을지도 모르잖냐. 물론 자기 몸도 알아서 챙겨야겠지. 믿어보겠네. 뒷머리를 긁적이는 태연씨를 놓아둔 채 그는 내게로 손을 뻗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무야. 날 좀 일으켜달라고. 수혁씨가 불만에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모여씨는 모르는 척 몸을 일으켰다.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많아. 몸이 온전했다면 상황이 더 나았겠지만 일단은 이대로 만족해야겠군. 그런데 자네의 애인이라는 저 강수혁이란 친구 말이야. 네, 나 유태현 순경에게 쓸데없는 적개심을 품고 있군. 경험상 그런 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네. 하나는 지나치게 도덕적이라는 물렁한 공권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도덕시민. 다른 하나는 큰 죄를 저질러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중범죄자. 자네 생각은 어떤가? 엉겁결에 눈을 피했다. 글쎄요. 저는 그렇군. 나중에라도 내게 할 말이 생각난다면 언제라도 환영하지. 여길 오게 된 이유인 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앞서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따라와. 조명이 없으니 태연이와 자네의 PDA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아, 네.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았다. 양수연 조수, 하무열 형사, 하무열 후유증. 4층 객시 중앙복도 1. 대화. 소속을 밝혀라. 어이, 경찰 아저씨. 유태현 참견, 하무열 소속. 유태현 참견, 하무열 소속. 4층 남자 화장실부터 가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쓰러진 쓰레기통의 뚜껑 부분이다. 조사해보았지만 별건 없었다. 이것 좀 봐. 뭐가 빠져나와 있어? 지아씨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 안에서부터 잉크니 삐져나와 있었다. 뭐야 이건? 수혁씨가 다가가 끈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잘 당겨지지 않는데? 마치 안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잠시 끙끙거리던 수혁씨가 끈을 뽑아냈다. 이건 낚싯줄이군. 튼튼해서 웬만해선 끊어지지 않겠어. 끝에 무언가 묶여있어요. 낚싯줄 끝에 묶여있던 작은 자석을 발견했다. 세면대를 조사했다. 물때가 잔뜩 낀 세면대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거울은 엉망진창으로 깨져 있었다. 화장실 칸의 문을 열어보았다. 이 칸은 사용 중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수혁씨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잠겨있군. 안에서 걸쇠를 잠가 놓았나 봅니다. 벌컥거리는 소리로 보면 절제 걸쇠야. 안쪽에서 잠긴 문을 바깥에서 열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화장실의 걸쇠. 티슈를 뽑아 쓰는 박스다. 바닥 부분이 막혀있는데 원래 용도대로는 쓸 수 없단 말이군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군. 그럼 어서 열어봐요. 태연씨가 뚜껑 쪽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위쪽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군요. 뚜껑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긴 했지만 무엇인가로 견고하게 접착시킨 듯 그 이상 떼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수연양 말 들었지? 빠릿빠릿하게 찾아들봐. 혜진씨가 천정을 바라보고 있다. 왜 별이라도 보고 있나? 아니요.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사람들 따라 올려다보니 천정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뭘까요? 열쇠인가? 그냥 별것 아닌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신없군. 일단 지금으로선 어쩌지 못하니 손댈 방법이 생긴 뒤에나 다시 보자고. 무예씨가 양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만류했다. 여자 화장실도 이제 보겠습니다. 판 아래 긴 대걸레 자루가 쓰러져 있다. 장대 가져가서 손해본 적이 없었지. 장대가 생겼네요. 그렇담 이제 아까 위에 천장에 있는 걸 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수혁이 키가 크니까. 수혁씨가 대걸레 자루를 높이 들어 올렸다. 자루 끝으로 벽에 붙은 물체를 밀어 떼어냈다. 떨어지는 물체를 태연씨가 재빨리 받아냈다. 열쇠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모양은 아니군요. 반쪽 열쇠 입수. 그 다음에 아까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을 한번 써봅시다. 자석을 문 바깥쪽 끝에 대고 살짝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거기는 소리가 들렸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걸쇠를 일정 이상 움직이지는 못했다. 일단 방법은 알았으니 됐어. 수고했어 수연아. 다정한 인사는 그쯤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순서야. 최고의 범죄형 얼굴에게 이 중임을 맡겨야겠어. 범죄형 얼굴.
김재하. 본격 범죄형 언론인 김재하 선생님께서 자석놀이를 부탁해보자고. 변사님, 말본수의 덕에 영 의욕이 사라지는데. 재하씨는 투덜대면서도 자석을 잡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자석을 문 바깥쪽 끝 걸쇠의 반대쪽에 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꺽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 움직여보던 재하씨가 일어섰다. 됐어, 이제 열릴 거야. 슈씨가 다가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오, 열렸다. 열린 칸 안에서 납작한 철판을 발견했다. 이건 마치 짧은 자처럼 생겼군요. 납작한 철판 입수. 요거를 누구에게 줄까요? 또 김재하씨. 티슈박스의 뚜껑 부분에 납작한 철판을 가져갔다. 이걸로 틈새를 벌릴 수 있을 거예요. 철판을 틈새에 끼우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며 티슈박스의 전면부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좋아! 화끈하게 부셔져 나갔군. 박스 내부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조그만 열쇠. 저는 뭐 없는 것 같고, 자, 다음 방으로 가겠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갑시다. 열려있는 칸을 살폈다. 여기 숨었을 때 뭐 이상한 걸 보지 못했나? 무열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왼쪽 첫 번째 칸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쪽에 무언가 묵직한 걸 데워놓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붙어 낑낑대며 문을 열었다. 칸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작은 상자를 분해합시다. 안쪽 열쇠 입수. 그렇다면 합체. 용고함 열쇠. 고함 열쇠라. 가장 오른쪽 칸 벽 위에 철제 박스가 붙어 있었다.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는데 용고함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용고함이든 사물함이든 닫혀있는 건 열어봐야 마땅하지. 열쇠로 잠겨있군요. 그냥은 열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몰라서 묻는 건가? 열쇠를 찾아봐야지. 그 열쇠 여기 있습니다. 용고함 열쇠를 사용해 박스를 열었다. 안에서 3F 태그가 달린 열쇠를 발견했다. 잠깐, 박스 안쪽에도 뭔가 있군. 자세히 좀 보자고. 박스 안쪽에 톱니바퀴 장치가 있었다. 바퀴 사이에 열쇠 구멍이 있군요. 혹시 방금 얻은 열쇠가 들어가진 않을까요? 일리가 있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용감에서 꺼낸 3F 열쇠는 장치에 맞지 않았다. 이거 참, 열쇠 장난이 끝나질 않는군. 모열씨가 무릎을 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끝이 깨진 거울 위에 녹이 잔뜩 묻어있다. 자, 다음 방으로 가겠습니다. 4층 좌삼객실. 대화. 신문 김재하. 여 기자 양반. 모여씨가 조용히 재하씨를 불러 세웠다. 왜 불러? 재하씨가 뒤통수를 긁으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별건 아니고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인물인가? 궁금한 거라고 말했잖아. 호기심 해결 차원에서 답해달라고. 참, 뭐가 궁금하지?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부터 보겠습니다. 몇몇이 심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당신 몸은 좀 어떤가? 뭐, 건강. 나야 좀 피곤한 거 빼면 나쁘지 않은데.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 이 정도에. 무여씨가 팔을 들어 재하씨의 말을 막았다. 엥? 긴 말은 필요 없어. 결론은 지병 없음, 잘 먹고 똥 잘 싼다 이거지? 그래 이 양반아. 재하씨는 불쾌한 얼굴을 했다. 주로 취재하는 내용은? 주로 취재하고 다닌 건 뭔가? 연애, 스포츠, 사회?
뭐 나야 이것저것 다 하는 편이지. 이거 저것이란 말을 좀 상세하게 바꿔보지. 돈 되는 것이라고 말이야. 뭐? 재하씨의 놀란 얼굴을 보며 모여씨가 싱긋 웃었다. 유순경 말을 들어보니 돈 타령을 좀 했다면서? 그렇다면 크게 찔러주면 기사를 버리는 일도 있겠군? 그 친구 보기보다 입이 가볍군. 그래, 가끔은 돈 받고 기사를 폐기하는 일도 있지. 자네 같은 친구를 잘 알지. 기자라기보다는 장사꾼. 돈을 받고 약점을 거래하는 족속들 말이야. 어쩌겠나,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지.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도 있잖나. 세상에 죄 짓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수십 개는 넘게 건진다고. 이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럴수록 나야 땡큐지만. 그래서 이번 일에도 휘말리는 거야. 참 땡큐이기도 하겠구만. 재하씨가 노려보자 모여씨는 관자놀이 부분을 꽉 누르며 인상을 찡그렸다. 쳇. 머리가 되기야말로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망할 약기운. 모여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들 중 낯익은 사람은? 여기 모인 자들 중에 낯익은 사람은 없나? 글쎄. 재하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직업이 그렇다 보니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진 못해. 수첩은 여기 오면서 없어져 버렸고. 재하씨는 팔을 내저었다. 이봐, 메모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기억은 가물해지기 마련이라고. 시끄러워. 하여간 잘 기억 안 나는 게 내 대답이야. 재하씨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좋아, 이쯤에 두지. 길고 불쾌한 시간이었어. 이젠 더 캐묻지 말라고. 재하씨는 툴툴대며 가버렸다. 주연양, 잘 적어두었나? 아, 네. 잠시 후 태연이가 이 방의 카드키를 찾았다고 알려주었다. 김재하 신문 결과 오래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종이들이 벽에 붙어있다. 상철로 된 창틀 안에 세 겹의 창문이 붙어있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 밖을 보여주되 나갈 수 없게 한다. 악질적이야. 벽에 달린 스탠드에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전등 하단에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요. 안에 뭔가 붙어있나 봅니다. 태연씨가 전등갓 안으로 손을 넣어 뒤적거렸다. 그는 이윽고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다. 벽장 열쇠. 천정에서부터 내려온 연통과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쓰레기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나가보죠. 카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냅킨이다.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태연씨가 손을 뻗어 냅킨을 걷어보았다. 냅킨 아래는 신용카드 사이즈의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카드키의 라벨 부분에 좌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 서빙용 카트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아까의 난리통에 쓰러진 모양이군요. 좌이라. 좌이 라벨에 붙은 문이 잠겨 있었다. 여기네요. 그렇담 써줘야죠. 카드키를. 냅킨 아래서 얻은 좌이 카드키를 문 왼쪽의 리더기에 가져갔다. 리더기에서 나는 비포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경전 같은데 카드키는 읽혀지다니? 이상하네요. 혜진씨의 말에 모여씨가 웃음을 쳤다. 허강민 스타일이 그거야. 불막 끄고 다니는 건 내버려두지. 그놈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좋을 뿐이거든. 확실히 필요한 것은 쥐어주되 결정적인 핸디캠을 만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죠. 들어가 봅시다. 좌이 객실. 정면에 뭔가 있습니다. 연통과 연결된 뚜껑인가? 끝에 뭔가 빠져나와 있는데요. 빼내어 보겠습니다. 태연씨가 팔을 뻗어 뚜껑 부분을 들어 올렸다. 엇? 그가 뚜껑을 놓치자 튕기듯 닫혀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하씨가 뚜껑을 다시 열어보았다. 뚜껑에 용수철 같은 게 달려있어.
놓치면 바로 다칠 법도 하군. 뚜껑 안쪽에 고리에 고정했어야 됐는데. 안에 끼어 있다던 건 어디 갔어? 닫히는 뚜껑에 부딪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군. 수혁씨가 태연씨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제 어쩔 겁니까? 중요한 물건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무혜씨가 손을 들어 불을 제지했다. 진정들을 이 방과 맞닿은 벽난로를 살펴보자고. 마주보는 방은 연통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잖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태연씨가 옷을 털며 나섰다. 저도 가볼게요. 그래, 잘 좋게 다녀오라고. 수혁씨가 말리는 눈빛을 보냈지만 못 본 척 반대편 방으로 향했다. 연통 쪽으로 불을 비추었다.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 연통 뚜껑을 열자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반대쪽 사람들이 비추는 불빛인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잠시 살펴보던 태연씨가 말했다. 저쪽에서 날아온 것은 카드였군요.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태연씨가 카드를 집어들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다. 네? 아니요. 남자친구분과 함께 오셨다고 했었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태연씨야말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악연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였죠. 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힘들 때일수록 수혁씨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카드키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저나 무예 선배 그리고 수혁씨까지 수연씨가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말투가 묘하게 다정해서 갑작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냥... 일 다 봤으면 냉큼 돌아와. 영통 너머에서 무여씨가 소리쳤다. 네. 53 카드키. 연통구조, 뚜껑. 위험하니 볼일 봤으면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좌의 객실로 돌아 카드키를 건네고 합류했다. 수연아,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수혁씨는 경계심에 차있는 듯 보였다. 대화. 신문 장혜진. 어이, 거기 가는 아가씨. 무혜씨가 혜진씨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죠? 매몰차기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신문인가요? 난 대답할 의무 없는데요. 현직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무 제공해야 되는 정보일시다. 혜진씨는 몸소리치며 무효씨를 노려보았다. 자, 그럼 질문 갑니다.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올라왔는데 자네 몸은 어떤지 궁금하군. 내 몸이 궁금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냐. 건강 이야기야. 헬스. 혜진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다. 피곤한 거 말고는 별거 없는데요? 이게 몇 개로 보이나? 무혜씨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물었다. 자, 이게 몇 개로 보이나? 네? 무혜씨는 손가락을 바꿨다. 이게 몇 개로 보이냐고 물었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죠? 무혜씨는 다시 손가락을 바꿨다. 자자, 한번 맞춰보라고. 대체 뭐하는? 5개요. 아니, 방금 바꿨잖아요. 3개요. 아니, 또? 왜 자꾸 바꿔요? 혜진씨는 앙칼지게 소리쳤다. 눈이 좋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장님 수준은 아니었군. 뭐라고요? 시력 테스트였네. 소문만큼 몹쓸 시력은 아니구만. 골뱅이 안경 쓸 걱정은 없겠소. 안심하게. 혜진씨는 아무 말 없이 무효씨를 노려보았다. 여긴 왜 오게 된 것 같나? 여기 왜 잡혀왔냐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혜진씨는 파릇장을 끼고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렸다. 나도 알고 싶어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생각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만약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무효씨를 노려보았다.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가 필요 없나?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이 모든 일들을 흥미 위주로 보고 있잖아요. 어이쿠, 이건 좀 따가운걸.
모혜씨는 싱긋 웃고는 입을 다물었다. 모혜씨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냈다. 자, 여기까지. 협조 고맙네. 혜진씨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모혜 선배, 방 안에서 카드키를 찾았습니다. 이 방의 카드키예요. 수고 많았네. 장혜진 신문 결과. 벽난로에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다. 얼룩이 묻은 침대를 조사해보았다. 별다른 건 없다. 우이객시. (4층) 우이객실. 대화. 신문 양수연. 수연 양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방 안을 둘러보던 모여씨가 지나가듯 말했다. 예? 어떤 것을? 지금의 몸 상태는 어떤가? 가만 보니 몇몇이 심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수연 양은 어떤가? 모여씨는 건강에 대해 물었다. 저는 약간 피곤한 것 말고는 괜찮아요. 그거 다행이군. 그는 싱긋 웃었다. 평소에도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진 않았단 말이지? 네. 모혜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강수혁과의 관계. 함께 잡혀 들어온 강수혁에 대한 건데 수혁씨가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저희는 사귀는 사이예요. 이제 막 1년 됐어요. 모혜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런 거야 대충 봐도 아는 거고. 그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알려주게.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1년 전쯤 독감이 유행했었죠. 그때 심하게 앓았다가 입원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수혁씨를 받고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죠. 병원이라. 강수혁은 의사인가? 아니요. 수혁씨는 행정실에서 근무해요. 그럼 자재나 기기를 관리하는 이 아저씨? 낮은 직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수혁씨는 행정실장이었어요. 행정실장? 저 나이에? 실은 수혁씨는 그 병원 원장님의 아들이나 이런 거겠지. 수연양이 먼저 고백할 만도 했구만. 네, 수혁씨는 원장님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보다 배경이 빵빵한 자가였군. 경찰 우습게 볼 만도 했어. 모혜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네? 국민은 취향이 변태라 자기 기준이 죄라는 것을 지은 자를 데려온다네. 아마 수연양이 여기 온 것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구만. 그는 내 표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파트너야.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대강 감 잡히는 거라도 말해보게. 잠시 고민했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결심하고 입을 열었다. 사실은 짐작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저는 약혼자를 죽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말을 꺼내자 그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듯 했다. 약혼자라면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이겠군. 고개를 끄덕였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사람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 죽겠다는 부분이 궁금하군. 알려줄 수 있겠나?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를 옆에 태우고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태우고 갔다. 자네가 운전했나? 네. 혹시 다른 차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였나? 아니요. 빈 도로였어요. 순전히 제 과실로 어느새 눈가가 젖어들었다.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을 때 깨어나 보니 강수혁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나? 고개를 쳤다. 아니요. 실은 이번 여행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군. 여행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야겠구만. 네. 고개를 끄덕인 모여씨가 빙글 뒤로 쳤다.
어이, 면허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깜짝 놀라 그에게 매달렸다. 뭐, 무효씨? 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사람은? 난 없어. 사람은 걷는 게 제일이지. 없어요? 아직 안 땄는데. 어이, 강수혁씨, 자네는 어떤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탈 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건 몰라도 승용차는 못합니다. 그렇군, 모두 협조에 감사하네. 말을 마친 모혁씨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았다. 모혁씨, 무엇을? 진정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거랄까? 아무튼 긴 대화에 응해줘. 고맙네. 그나저나 마이카 시대에 역행하는 무면허 인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왔어?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프구만. 아참, 수연양 PDA 남긴 정보들 말이야. 정말 우수하더군.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어. 아, 칭찬이신가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개인 의견을 너무 억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쓴 경향이 있었지만 말이야. 마음에 쏙 든다네. 그는 앞으로도 기대한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잠시 후 이 방에 카드키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방 탐색에 나섰다. 양수연 신문 결과 엄매열 신문. 침대 옆에 긴 벽장 손잡이를 붙잡았다. 함격군. 문쪽 안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 헷갈리게 해놓는군. 일단 기억해두고 있게. 서랍장 열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걸 사용해보죠. 잠긴 벽장에 벽장 태그가 붙은 열쇠를 꽂았다. 벽장에 벽장 열쇠라. 친절하게 태그까지 붙여주니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겠군. 수혁씨는 무열씨의 말을 무시하고 서랍을 열었다. 저거 엉뚱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벽장 안에는 전기 플러그가 달린 얇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모니터야, 액자야. 디지털 액자예요. 어리둥절한 무열씨 옆에서 혜진씨가 대답했다. 전선을 연결하면 안에 저장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 게 있었군. 처음 봤어. 세대 차이 나서 못 어울리겠군. 디지털 액자도 모르면 어떡하나? 뭐, 당신도 몰랐잖아. 난 알면서 물음을 던진 것뿐이라네. 모니터야, 액자야. 하고 관두지. 인상을 쓰고 돌아서는 재하씨를 무시하고 모여씨가 외쳤다. 자, 그럼 220V 콘센트를 찾아 액자 내 이미지를 확인해보자고. 수혁씨가 액자를 꺼내는 순간 서랍 안쪽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서랍장 안쪽에 R1이라고 새겨진 작은 버튼이 있었다. 액자에 눌려있다가 제자리를 찾은 모양입니다. 어딘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찾아보세요. 디지털 액자. 현장에서 내려온 기둥,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책을 비롯한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모두 습기에 망가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였다. 다음 방으로. 오일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져 있다. 방문을 환영하네. 내가 여기 갇혀있던 스위트룸이지. 뭐야, 이런 곳에 갇히다니.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대수씨의 말에 고현씨가 인상을 찡그렸다. 말했잖아. 나는 클로르포름에 중독되었다고. 중독된 사람이 말을 참 잘한단 말이야. 과일객실. 대화. 근황 유태연. 유태연 순경. 무열씨가 태연씨를 불렀다. 예? 무슨 일이시죠? 그는 즉시 달려와 앞에 섰다. 별건 아니고 말이야. 간말이라면 간말인데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게. 네? 아, 네. 최근에는 계속 교통계일로 바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이야. 승아씨라던가 임선호 같은 녀석은 어떻게 지내냐고? 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한참 돌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자네를 이번 사건의 대항마로 삼겠다고 했단 말이지? 네, 이번에는 자신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언제는 자기가 주인공이었다고? 주인공은 나지. 나야 나. 모여씨는 이상한 쪽으로 투덜거렸다. 뭐? 이번에도 우리는 기본 목표는 같아. 네? 살아남아 사건을 해결한다. 그게 아니지. 사건을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네. 둘 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나의 물음에 태연씨가 대답했다. 살아남는 게 먼저인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가의 차이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벽난로 안쪽을 조사해보았다.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태연씨가 사람들을 불러세웠다. 뭘 발견했지? 벽난로 윗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모두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바라봤다. 붉은 점? 네, 다른 방의 벽난로에서는 보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정밀하기보다는 구멍에 가깝게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 듯한데. 예전에 뭔가 올려놓았던 흔적이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도가 낮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네. 모두 힘들어한 가운데 모여씨가 태연씨의 편을 들었다. 네, 그렇죠. 왠지 태연씨는 기뻐 보였다. 저 자리에 맞는 물건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 주위에서 기억해두고 있게. 네. 일단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빈 테이블의 위아래를 살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이불을 걷어보았다. 이불 정도는 나도 걷어봤어. 물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우삼에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우삼이라고 쓰인 카드키를 리더기에 통과시켰다. 작은 비포음을 내며 문이 열렸다. 대화. 신문 허대수. 허대수 이야기 좀 하지. 무슨 얘기? 대추씨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작은 궁금증 몇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짧게 해. 대수씨의 눈에 의심이 빛이 서렸다. 무슨 죄를 지었나? 모여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수씨를 노려보았다. 뭐야? 왜? 대수씨, 이제 진실의 종을 울릴 시간이네.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왔나? 어서 이실직고 하게. 짧지 않은 정적이 방안을 감쌌다. 죄 같은 거 지은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예의 없는 말투에 만사 귀찮은 태도, 큰 덩치와 완력을 지닌 자네가 지금껏 아무에게도 패끼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가당 기나한가? 남 괴롭히는 데는 취미 없어. 게다가 난 보기보다 약하다고. 대수씨는 목 뒤를 긁고 투덜댔다. 왜구만. 자네 같은 금고유지 덩치에겐 약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데. 무예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심리적인 쪽인가? 아니면 유체적인 쪽이? 그런 것까진 알려줄 의무는 없어. 대수씨는 흠칫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야? 없어. 대수씨가 딱 잘라 말했다. 3초 정도는 생각 좀 하고 말하는 게 어떤가? 있으면 있다고 했지. 정말 한 명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뒤져서 나오면 한 명의 백택씨 어떤가? 아저씨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대수씨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다. 공부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굳이 고시를 준비하는 뭔가? 모여씨는 대수씨가 고시생이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런 거야 내 맘 아니야? 자유이긴 하지. 다만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이유가 궁금한 거라네. 대수씨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모여씨를 쏘아봤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툭 내뱉은 대수씨는 더 이상 관련된 이야기를 잊었다. 못한다라. 흥미롭군. 이야기는 이쯤 하지. 무예 선배 이 방에 카드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잘 챙겨두게. 벽난로 주변을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소파에 먼지가 쌓여있다. 닫혀있는 서랍장 아래쪽을 살펴보았다. 하단 서랍장이 잠겼군요. 열쇠 구멍이 난 작은 서랍장이 잠겨있었다. 열어볼까요 한번? 남자 화장실에서 찾아낸 조그만 열쇠를 사용해보았다. 딱 맞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511이라고 쓰여있는 카드키였다. 그럼 5일로 가봅시다.